지역의 이슈를 꼼꼼히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이자 행정학 박사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진상 전 경남도지사 인수위원이자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 이슈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전임과 전전임 본부장처럼 6개월 만에 교체인 건데요. 이 상황을 두고 중진공 경남본부장은 6개월짜리냐 하는 비아냥도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빨리 바뀐 겁니까? 이유는 이제 정확히 아직 밝혀진 게 없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제 줄여서 중진공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중진공 경남본부장, 특히 중진공 조직이 굉장히 큰데 그 경남본부장 자리는 6개월짜리다. 그 정도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면 네. 이번 한 번에서 이런 일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번에 김이원 경남본부장이 6개월 못 채우고 지금 국제협력처장으로 이제 전보가 됐고 예. 그 전임 구본종 본부장, 그다음에 전전임 이봉수 본부장도 6개월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중진공 경남본부장은 6개월짜리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제 사실 이 조직을 보면 이 얼마나 큰 조직이냐면 네. 지금 이게 그 전국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가 진주에 있고 본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처가 있고 그 처 중에 하나가 지역 본부예요. 네. 근데 그 지역 본부 중에서 수도권, 서부권, 동부권이 있는데 그 동부권 중에서 경남 지역 본부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 정도 이제 인사가 쉽게 말해서 그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인사가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경남만 6개월도 채 못 채우고 3번씩이나 교체가 됐느냐 이제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온 거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이제 인사권자의 어떤 독선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의 비리 아니면 이제 세 번째가 내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네. 3명이 연속해서 비리를 저지른다거나 3명이 연속해서 인사권자의 눈밖에 났다. 이건 조금 확률상 어려운 것 같고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나는 의심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정확히 밝혀진 게 없지만 일단 시스템의 좀 문제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인사가 잦으면 그 피해도 막심한데 그래서 좀 조직 안정성이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했습니다만은 자리가 불안정하면은 그리고 이게 예측하기 힘든 자리면은 거기에 부임하는 사람이나 또 그 본부장과 같이 그 호흡이 맞는 한 팀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현상 유지 내지는 복지부동 뭐 네. 이런 게 나오게 돼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그 역할은 이게 현장 지원 업무입니다. 금융 어떤 지원, 기술 지원, 마케팅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에게 이제 현장에서 아주 밀착해서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에 이 지역 공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우려되는 것은 원자력 산업, 조선, 자동차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제 통영은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고 우리 창원시도 지금 국가 산단에 지금 2,500여 개 업체가 전부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또 가까이 이제 김해 같은 경우에는 7,500개 업체가 전부 중소기업인데 이런 지역적인 특수적인 환경에서 인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사실 기관장이 바뀌면 업무를 적응하는 데만 좀 6개월이 걸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역할이 사실 서로 기업 간에 소통하고 그다음에 기술 발전시키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데 있거든요. 이 구성 조직들을 보면 금융, 그다음에 기술 진단, 네. 그다음에 제도약,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수출 마케팅, 그다음에 뭐 해외 판매랑 창업 취업.
지금 이 조직도 크지만 여기서 이제 역할이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네.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돼 있는 구조예요. 어느 한 금융부터 기술 지원까지 어느 한 곳이 여기에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구조인데 예. 그런데다가 이제 지역 본부 지부가 31개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중국 청도나 뉴욕에도 이제 센터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역할을 아주 원활하게 해줘야지만이 그렇지 않아도 지역 기업들이 이제 힘든데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중진공은 경남의 전통 쪽 제조 산업 위기, 그다음에 조선 산업 위기, 방위 산업 위기,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남 지역 그러니까 경남 지역 네. 상황을 아는지 모르겠다. 경남 지역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어떤 인식을 하고 네. 지역에 맞는 맞춤형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인사가 얼마나 이제 뭐 심각한 사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현안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분의 인터뷰 내용과 저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이제 인사 시스템이나 조직 관리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이 처한 이 제조 산업 위기의 현실을 좀 감안을 해서 이런 네.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장을 뽑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 게 먼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십니까? 저희는 뭐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인사가 이렇게 된 배경은 아직까지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예. 조직 인사의 원칙은 이제 연속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죠. 네. 그리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남 본부장이 최근에 이제 정확하게 4년 6개월에 그 평균 이제 5명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6개월 그죠? 길어야 6개월 근무를 했는데 6개월이면 현실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는데 벌써 몇 개월이 가버리고 또 심지어 뭐 이걸 보고 중소기업 대표들은 전혀 소통이 없다. 본부장은 그리고 그 중소기업 현장을 돌아보자 말자 바로 떠난다. 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이해가 가지 않는 인사입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이렇게 경남 중진공 본부장을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최근 이제 대통령께서 경남의 경제가 심각하니까 굉장히 자주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이게 매치가 안 되고 엇박자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오셨으면은 이러한 문제를 좀 심각성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 상급 부서인 산자부나 대통령 경제수석실에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경남 경제가 참 어려운 만큼 정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원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개선 작업이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창원시가 2023년까지 BRT를 도입하기로 해 이슈인데요. 오늘 헬로 이스토크에서 창원시의 BRT 도입의 의미와 함께 진행 계획으로 예상해본 여러 기능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창원시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 사업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지난 네. 2014년에 도입이 됐다가 중단이 됐죠. 네네. 그때는 이제 BRT가 아니고 노면 전차였죠. 우리 창원시가 이제 두 번의 이제 대중교통 체계에 큰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한 번은 통합되기 전에 구 마산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이제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2014년이죠. 마산 하포구에서 출발해서 진해 석동까지 가는 노면 전차인 트램이라고 하죠. 네.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재원 조달 문제라든지 어떤 그 수익성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니까 네. 결국 이걸 포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제 이번에 BRT 대중교통 체계가 나오니까 기대도 크지만은 과거의 전례를 볼 때는 좀 우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시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중단됐다가 이렇게 다시 재개가 되는 건데 그럼 그만큼 필요성이 절실하단 겁니까? 그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보실 때 어떠십니까? 우선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지하철, 트램, 지금 BRT. 네. BRT는 영어로 버스 래피드 트랜시트의 약자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는 버스. 네. 네, 정확한 이제 이름을 제 표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확한 이름을 이제 하자면 간선 급행 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선 간선 하잖아요. 지선은 짧은 거리, 간선은 긴 거리인데
긴 거리를 직행으로 이동을 하면 네. 이제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 약자고 트램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면 전차인데 정해진 레일 위로만 이동하는 이제 전용 노선입니다. 네. 지하철하고 이제 똑같은 방식인데 다른 건 이제 그냥 도로 노면상에다가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한 지하철의 5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인 BRT는 금액이 지하철 공사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버스 전용 차선이라고 그러죠. 그 차선을 정해 놓고 그쪽으로만 다니는데 이제 BRT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노선을 좀 벗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퀴가 타이어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저 트램은 레일 위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벗어나지를 못하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이제 차량이 버스고 기차라는 차이가 있는데 네. 트램 같은 경우는 연료통이 없어요. 전진 연료통이 없고 땅이나 그 하늘을 통해서 이게 가느다란 전선 보셨을 거예요. 외국 예, 보시면 거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훨씬 가벼운 상태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이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BRT는 전기차나 자체 연료를 가지고 운행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왜 트램 안 하고 BRT 하느냐? 벌써 중량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사비도 BRT가 훨씬 싸고 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약간만 개선만 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2014년도에 그 트램을 그 시도할 때 그 비용에 비해서 뭐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이제 안 드는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렇다면 왜 트램이나 BRT 같은 걸 하려고 하느냐?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져요. 정보판에 3분 후에 버스가 옵니다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시간 가서 딱 가면 되고 네. 다른 차량들도 미리 막 추월하려고는 할 필요 없이 그 정해진 시간대로 정보대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버스가 정차하거나 승객들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거기서 소모되는 연료 또는 나오는 배기가스가 또 반으로 줄어들면 환경에도 굉장히 좋겠죠. 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실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환경 효과, 지속 가능 도시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유리한 저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하고 똑같이 지하철은 노선 정보라든지 시간 이런 게 다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 버스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특히 한국 네. 정보통신이 발달된 한국 시스템이 굉장히 적응하기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쉽게 말해서 서울이나 부산의 사례를 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앙에 버스 승차장이 도로 중앙 분리돼 있고 거기서 이제 타고 정해진 가운데 차선으로 왔다 네네. 갔다 하는 그걸 상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엔 중단 없이 현실화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얼마 전 사업 착수 보고회가 열렸죠. 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창원시청에서 전문가, 뭐 경찰, 그다음에 이제 이 그 간선급행 버스와 관련돼 있는 관계 공무원들, 도청 시청 공무원들, 시의원 이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이제 시민들에게 알리는 착수 보고대를 가졌습니다. 네. 이번 용역 수행 기간은 이제 주식회사 신성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맡고 있는데 뭐 연구의 방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쾌적성 그리고 성용차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의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간선급행버스는 제일 먼저 보행자의 안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획은 21년도에 3월달에 실시 설계가 나오고 10월달에 착공을 하면은 네. 2023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아마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잠깐 구간 제가 저기 하기 전에 이제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곳에서 이제 되게 인기를 끌었던 그러니까 이 승강장만 새로 설치가 되는 거고 기존 네. 도로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오. 그리고 이게 이제 세종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사례인데 네. 중앙 분리대 쪽에 승강장이 있고 이렇게 버스가 여러 대 엔진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2대나 3대까지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석 능력이 이제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질문하신 노선 보시면 창원 BRT 이제 검토 노선이 마산 6호 광장 있는 곳에서 마산역, 창원역,
그다음에 창원 도계광장, 그다음에 창원시청, 네. 가음정 사거리까지 이렇게 전에 2014년도에 했던 그 트램은 좀 더 자주 정차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고속을 지향하기 때문에 네. 정차 횟수가 적습니다. 음. 그리고 그 지난번에 2014년도에 시도하려고 했던 건 30km 구간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18km로 했고 18km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범하고 만약에 더 반응이 좋으면 네.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 개통 목표는 2023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 여기에 있는 메인 노선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왜 진해는 빠졌지? 하고 궁금해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예, 예. 진해를 넘어갈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노선 대부분이 6차선에서 8차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개 정도를 버스 전용 차로로 잡아도 상관이 문제가 없는데 없는, 네. 진해는 그럴 수 있는 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가로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일부러 소외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차로 한 개만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노선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현재 버스 체계 개선이나 또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절대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그 인구가 110만이 되는데 유일하게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 하나예요. 예, 예. 전국에 거의 이런 데가 없을 겁니다. 버스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어야 정상인데 근데다가 25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퇴근 시간에 창원에서 마산을 가야 돼요. 출퇴근 시간에. 네. 방법이 없습니다. 택시를 타면 트래픽 잼에 걸려서 1시간이 넘게 걸리고 택시비 많이 나오고 버스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창원 중앙역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마산역에서 내려서 다시 누비자나 자전거나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을 네. 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기차로 이동을 해야지만이 그걸 어떻게든 그 상황을 극복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이제 적절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정확히 이게 적용이 돼야 더 적절한 게 되는데 BRT는 일반형 BRT가 있고 신교통형 BRT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형은 일반 버스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전용 차로가 있고 한데 신교통형은 전용 버스 네. 여기에 해당되는 전용 버스를 이용하고 교차로나 이런 데서 이 BRT가 우선 가게 해주는 우선 시스템이 아니라 교차로가 생기면 입체 교차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환승 시설 같은 경우도 신교통형은 모든 시스템을 다 환승으로 만들고 일반형이 평균 속도 20km면 신교통형 BRT가 평균 한 35km가 나옵니다. 네. 이제 창원에서 하려고 하는 건 창원형 이 두 개의 중간 접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창원형 BRT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하면 BRT라는 건 시스템 가장 좋게 하고 교차로에서 그냥 입체 교차로 만들어서 통과하고 하면 좋죠. 네. 근데 결국 이제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창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 적당 장점 시스템들을 조합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지금 영역 수행사가 보면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해법을 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도시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만족시키는 어떤 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근본적으로 BRT는 자동차 이용자가 불편을 강요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보행자나 대중교통자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네. 양자가 병행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고 결단을 내릴 때 이런 시스템 이제 다수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이제 그리고 공무원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다수결로 할 사안이 있고 아닐 사안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원형 BRT의 어떤 성패는 결국에는 진해까지 연장이 돼야 되고 네. 신마산까지 이렇게 쭉 연장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 시범 구간의 성패를 한번 보고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또 예산 상황에 맞춰서 제가 볼 때 예산을 절감해서 현재 상황에서도 그 신마산 쪽까지 확장을 한다거나 하는 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중단 없이 좀 현실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창원시 BRT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개회관, 또 개회관에 가장 근접하는 실제 모습으로 탄생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